(113조 원). 이 숫자는 하루 동안 우리나라 증시에서 오가는 거래대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막대한 자금의 대부분이 반도체 관련 기업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부품이 아닙니다. 미래 AI 시대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자 미래 사회의 새로운 석유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반도체는 컴퓨터와 가전제품 속 작은 부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반도체는 AI를 움직이고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만들며 로봇과 데이터 센터, 그리고 미래 산업 전체를 연결하는 핵심 기술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반도체는 과거의 디지털 시대와 앞으로 펼쳐질 AI 시대를 이어주는 하나의 거대한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미래를 선점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AI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앞으로 가장 많은 자금이 몰릴 반도체 분야는 어디인지,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서 가장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진 종목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종목을 나열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치열한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 단 하나의 종목에 집중해 2026년 주식 문서를 한 번에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들어 반도체 시장을 바라보는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전문가들은 반도체 호황이 이제 끝나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되는 뉴스들을 보면 시장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왼쪽 기사를 보겠습니다. 59만 전자, 420만 닉스 간다. 이처럼 시장에 폭락이 나와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는 변경 없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매우 우세합니다. 오른쪽 기사도 보겠습니다. OECD 역시 반도체 호황이 끝났다는 전망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즉,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기관들도 국내 반도체 산업은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고 현재 주가는 투자하기 매력적인 포지션이다라고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시장의 분위기를 이렇게 바꾸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천문학적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가장 많은 돈이 몰릴 반도체 섹터는 무엇이며 또 그 수급 흐름 속에서 가장 크게 주가가 움직일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건데요.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꾹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잘 안 눌러주시던데 다들 부탁 한 번씩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엔비디아의 GPU 정도만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 센터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CPU가 서버 전체를 제어하고 GPU는 AI 학습과 추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D램과 HBM 같은 메모리 반도체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SSD와 낸드는 데이터를 저장하며 네트워크 반도체와 전력관리 반도체, 보안 반도체까지 하나의 데이터 센터 안에는 정말 다양한 반도체들이 유기적으로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AI가 발전할수록 필요한 것은 GPU 하나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 전체에 들어가는 반도체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구글 메타를 포함한 빅테크 기업들이 아직도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데이터 센터는 왜 이렇게까지 많이 짓는 걸까요? 사실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쉽게 말해 AI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데이터 센터는 검색이나 이메일, 쇼핑 같은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데이터 센터는 완전히 역할이 달라졌습니다. 거대한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추론을 수행하며 전 세계 수십억 명이 동시에 사용하는 AI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챗GPT에 질문 하나를 입력하는 아주 짧은 순간에도 뒤에서는 수천에서 수만 개의 GPU가 동시에 계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막대한 연산을 감당하려면 대규모 데이터 센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AI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검색이나 메일 정도만 처리하면 됐지만 이제는 챗GPT를 비롯해 AI 검색, 영상 생성, 음성 비서까지 AI가 일상으로 들어오면서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AI를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IT 기업만이 아니라 병원과 금융업, 제조업, 자동차, 게임, 로봇 산업까지 산업 전반이 AI를 도입하는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로는 현재의 AI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CPU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수천에서 수만 장의 GPU가 동시에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력과 냉각, 네트워크, 넷 구조까지 모두 새롭게 설계해야 합니다. 즉, 앞으로는 단순히 데이터 센터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AI 전용 데이터 센터가 계속 새롭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기업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말보다 돈의 흐름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2025년부터는 기울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완만한 증가가 아니라 폭발적으로 투자 규모가 확대되는 구간에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투자할까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오라클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누가 더 많은 AI 인프라를 확보하느냐를 놓고 본격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GPU 서버는 물론이고 HBM, 서버용 메모리, SSD, 네트워크, 전력 인프라까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반도체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한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데이터 센터를 이미 충분히 많이 지은 것 아닌가? 실제로 최근에는 이런 의문을 갖게 만드는 뉴스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현재 빅테크들이 지어놓은 데이터 센터 통계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은 아마존입니다. 무려 105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 뒤를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잇고 있습니다. 구글과 오라클도 공격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xAI와 오픈AI까지 직접 대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주목한 부분은 오른쪽입니다. 모든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전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입니다.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심지어 원자력까지.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은 단순히 서버를 많이 가진 기업이 아니라 더 많은 데이터 센터와 더 많은 전력을 확보한 기업이 AI 경쟁력을 갖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렌증 뉴스를 보시면 오라클은 데이터 센터 투자를 크게 늘리면서 부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산설까지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오른쪽 기사도 보겠습니다. 메타는 남는 연산 자원을 외부에 판매하는 클라우드 사업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뉴스를 처음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잠깐, 데이터 센터가 너무 많이 지어진 것 아니야? 혹시 앞으로는 더 이상 안 짓는 것 아닌가? 실제로 시장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오면서 반도체 투자에 대한 걱정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AI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4단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먼저 거대한 언어 모델을 만드는 AI 학습 단계가 있고, 학습된 AI가 실제 사용자 질문에 답을 하는 단계인 AI 추론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단순히 답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시대가 올 것이고, 마지막으로 AI의 최종 모델인 인간 수준의 범용 인공지능, 즉 AGI 시대가 2030년 이후에 올 거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현재 우리는 아직 AI 추론 단계에 들어선 초기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 AI 산업의 초입부에 위치해 있고, 앞으로 AI 에이전트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AGI 시대까지 가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연산 능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센터는 어떨까요? 저는 오히려 지금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오라클이나 메타의 뉴스만 보고 데이터 센터 시대가 끝났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앞으로도 데이터 센터가 계속 늘어난다면 그 안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섹터는 당연히 반도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종류는 정말 많습니다. CPU도 있고 GPU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전력 반도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반도체가 똑같은 속도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AI 시대를 이끌 핵심 반도체는 분명히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랜 시간 공부하고 분석하면서 이 반도체 기업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봐야 한다라고 확신하게 된 분야와 기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평생 모아가야 할 반도체 대박 종목을 그 핵심 이유와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서 돈이 되는 정보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주식에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단타입니다. 하지만 이 단타도 감정적인 매매가 아닌 매뉴얼대로만 진행하면 단시간에 폭발적인 수익을 내는 것도 가능한데요. 제가 오늘은 그 방법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단타로 실전 매매를 했던 녹화 영상인데요. 여러분들은 단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종목 선정이 8할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타를 하면서 흔히 하는 실수는 다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하기 때문에 큰 폭락을 맞으면서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하는 상황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만약 폭발 직전의 종목을 확률 높게 이런 자리에서 잡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단타 승률이 무섭게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시간에 이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차이는 뭘까요? 그건 바로 상승 직전 종목을 포착해주는 조건 검색식의 차이입니다. 지금 보시는 조건 검색식이 제 단타 검색식 중 하나인데요. 딱 봐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러 수식이 세팅이 된 게 보이시죠? 이런 차이가 종목을 고점에서 잡냐, 저점에서 잡냐로 나뉘는 것이고 그게 결국 단타 승률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조건 검색식을 한 개만 쓰지 않고요. 상황에 맞게끔 여러 개를 쓰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한 매매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조건 검색식에서 포착된 종목들 당일 몇 프로로 마감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 두 종목에 전부 상승 마감으로 끝났죠? 이제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이 왜 그동안 단타로 실패했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타는 종목 선정이 8할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단타 검색식을 활용해서 수익이 났던 걸 한번 인증해드리면요. 이렇게 하루 만에 수익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유튜브를 취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제 채널을 사랑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조건 검색식을 무료로 나눠드린다면 어떠실까요? 앞으로 주식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채널 구독자라고 인증해주시는 분들에 한해 제가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이 상황별 조건 검색식을 전부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구독 인증 방법은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설명해드리고요. 그런데 또 이런 건 있습니다. 혼자 하기 무서운데 전문가님이 매일 픽을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한 구독자 전용 종목 공유방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시면 이런 식으로 장 시작부터 장 마감 때까지 당일 상승이 유력한 주도주를 제가 직접 픽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에 들어오시면 내가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전문가의 시선으로 어떤 종목을 주도주로 픽을 하고 진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단타하기 힘든 구독자분들은 이 방에 들어오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종목 분석을 하다 보면 이건 조만간 정말 크게 가겠구나 라고 확신이 드는 종목들이 간혹 몇 개씩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종목들이 포착되면 실제 매매를 진행하곤 하는데요. 첫 번째 인증 내역에서는 한 번에 3억 9천 정도를 들어가서 13% 상승해 수익이 5,100만 원이 나온 인증 화면이고요. 두 번째 인증 내역은 한 번에 6억 2천만 원 정도 들어가서 8%대 상승이 나와주며 수익이 5,300만 원이 나온 인증 화면입니다. 제가 직접 계좌 인증을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구독하신 채널의 주인장이 그냥 말로만 떠드는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 실제 투자자산 운용사 라이센스가 있고 아직도 현업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 계좌 인증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뭘 크게 해드릴 건 없지만 최소한 제 채널을 방문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그냥 이 모든 걸 다 드리면 재미없을 것 같고 채널 구독자라고 구독 인증 해주시는 분들께는 이걸 전부 무료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단타 전용 조건 검색식이 포함된 제가 직접 집필한 주식 전자책, 그리고 두 번째, 혼자 단타하기 힘든 분들을 위한 구독자 전용 급등주 포착방 무료 초대,
마지막으로 제가 시황 분석, 기업 분석, 차트 분석을 모두 끝냈을 때 이거 터지겠다 라고 대박 느낌이 나는 히든 종목 무료 공유까지, 이 모든 걸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전부 무료로 드릴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 구독 인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창을 열면 여기 보이시죠? 이걸 클릭하시면요, 구독 인증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채널을 구독했으면 5에 체크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혜택 받으실 분 성함을 기재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이름 적기 부담스러우면 닉네임도 가능하니까요. 닉네임이라도 정확히 기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필요한 무료 혜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조건 검색식이 포함된 전자책이나 전문가 픽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정보방 참여나, 아니면 대박 느낌 나는 종목을 공유해주는 히든 종목 받기나 원하시는 거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전부 다 받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중복 선택도 가능하니까 필요한 거 전부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본인이 선택한 혜택을 어디로 받아보실지 정보 받아보실 연락처를 기입해 주시는데 하이픈 생략하고 정확히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의함에 체크해 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끝이거든요. 10초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 절대 놓치지 말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이 바빠 언제 이벤트 종료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전부 무료니까요. 절대 미루지 말고 바로 참여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어서 지금까지는 왜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반도체를 가장 주목해야 할까요? 저는 앞으로 AI 시대를 이끌 핵심 반도체는 단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HBM과 ASIC입니다. 먼저 HBM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여러 개의 디램을 수직으로 쌓아 AI GPU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초고속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ASIC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특정 작업만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된 맞춤형 반도체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둘 다 중요한 건 알겠는데 도대체 왜?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왜 앞으로 HBM과 ASIC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반도체 산업인지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HBM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왜 제가 HBM을 가장 중요한 반도체라고 생각하는지 근거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입니다. HBM 수요는 어떤 AI 사이클이 와도 앞으로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AI 모델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GPT와 제미나이, 클로드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모델이 커질수록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도 많아지고 그만큼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출시되는 GPU를 보면 한 개의 GPU에 들어가는 HBM 용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HBM은 학습할 때만 필요한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챗 GPT처럼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답을 생성하는 추론 단계에서도 HBM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추론용 서버도 함께 늘어나고 HBM 수요 역시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HBM은 만들고 싶다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반도체가 아닙니다. 현재 사실상 양산이 가능한 기업은 전 세계에서 단 3곳뿐입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이 HBM 시장을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서 제가 왜 HBM을 주목해야 하는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왜 HBM 기업들이 앞으로도 돈을 벌 수밖에 없는지를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을 보시면 엔비디아 GPU가 세대가 바뀔 때마다 HBM 탑재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A100에서는 5개, H100에서는 6개, B200도 6개가 들어가고 차세대 루빈에서는 8개 이상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HBM의 개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용량 자체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40GB 수준이었던 것이 차세대 루빈에서는 288GB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GPU 한 장이 판매될 때마다 필요한 HBM도 함께 더 많이 팔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HBM 시장 규모 역시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 약 103억 달러였던 시장이 2029년에는 173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도 무려 약 60%입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은 GPU 시장이 성장하니까 HBMD도 성장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봅니다. GPU 성능 경쟁이 계속되는 한 HBM 탑재량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앞으로는 GPU 판매량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GPU 한 개당 들어가는 HBM 가치도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HBM 기업들의 실적도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커지는 HBM 시장에서 실제로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다음 자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HBM을 양산하는 기업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 단 3곳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도 시장이 커지면 다른 회사들도 금방 따라오는 것 아닌가?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HBM은 일반 D램과는 완전히 다른 기술입니다. 오랜 개발 기간이 필요하고 양산 기술도 갖춰야 하며 글로벌 고객사의 품질 검증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장은 사실상 세 기업이 나눠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현재는 SK하이닉스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비를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순위가 아니라 진입장벽입니다. 결국 HBM 시장이 계속 성장하더라도 그 과실을 가져갈 기업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SK하이닉스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도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엔비디아라는 가장 강력한 고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AI GPU 시장은 엔비디아가 사실상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HBM을 현재 가장 많이 공급하는 기업이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즉, 엔비디아의 GPU 판매가 증가할수록 SK하이닉스의 HBM 수요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엔비디아가 공급사를 바꾸면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HBM은 그렇게 간단한 제품이 아닙니다. 품질 검증과 인증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한번 공급망이 구축되면 쉽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HBM 기술 경쟁력에서의 우위를 선점했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HBM3E를 양산하며 경쟁사보다 한 발 앞서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결국 지금의 1위는 단순히 운이 아니라 기술력과 고객을 먼저 확보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SK하이닉스가 앞으로도 강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점유율보다 수익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은 시장 점유율만 보시는데 기업은 얼마나 비싼 제품을 많이 판매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HBM3는 기존 제품보다 판매 단가가 훨씬 높고 SK하이닉스는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차세대 시장에서도 여전히 경쟁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차세대 루빈 GPU에도 HBM4가 적용될 예정이고 글로벌 기관들도 SK하이닉스가 여전히 앞서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공급보다 수요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생산 물량은 대부분 계약이 완료됐고 2026년 물량 역시 주요 고객사와 사실상 계약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 말은 먼저 만들어 놓고 판매하는 시장이 아니라 팔 물량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생산하는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저는 앞으로 HBM 시장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기업은 SK하이닉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장기적으로 충분히 주가 우상향이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공포에 매도하지 마시고 짐득하게 모아가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되니까요. HBM 시장에서 독주가 예상되는 SK하이닉스, 정말 기대해도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HBM과 함께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반도체 섹터 ASIC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반도체에 관심 있으신 투자자분들은 지금이라도 이 ASIC이란 용어에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려 볼 건데요. 메모리 산업은 분명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D램, 낸드 가격이 공급이 충분해졌을 때도 과연 지금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메모리 산업은 본질적으로 사이클 산업입니다.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진 구간이 이 빨간색 구간인데 이때 메모리 가격은 하락하고 실적이 악화되면서 주가도 함께 장기간 조정을 받습니다. 반대로 이 파란색 구간은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가고 다시 실적과 주가가 좋아지는 구간입니다. 이런 사이클은 과거에도 반복됐고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시작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HBM 역시 앞으로 상당 기간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여기서 한 단계 더 생각해야 합니다. 메모리 다음에는 무엇이 시장의 중심이 될 것인가? 저는 그 답이 바로 ASIC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ASIC은 무엇일까요? ASIC은 쉽게 말해서 특정 작업만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설계된 맞춤형 반도체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 적은 전력으로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낮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하나같이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자체 AI 칩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보다 더 뛰어난 GPU를 만들겠다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서비스에 가장 최적화된 칩을 직접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흐름이 앞으로 반도체 산업에 가장 큰 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말뿐일까요? 아니면 실제 돈도 움직이고 있을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구글은 약 110조에서 150조 원, 아마존도 약 70조에서 100조 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애플 역시 비슷한 규모로 천문학적인 금액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두 2030년까지 예상되는 투자 규모입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은 이 숫자가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와 맞먹는 수준까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이제는 데이터 센터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돌아갈 자체 AI 칩까지 직접 만들겠다는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무엇일까요? 앞으로 빅테크들의 투자금은 단순히 GPU를 구매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ASIC 설계와 생산까지 함께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이 향후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큰 먹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흐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저는 반도체 시장의 돈의 흐름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GPU에 돈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GPU가 많이 팔리면서 자연스럽게 HBM 시장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버용 CPU 시장이 확대되면서 인텔과 AMD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며 주가가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ASIC 시대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더 이상 범용 GPU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AI 서비스를 위해 직접 칩을 설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앞으로 반도체 시장에서 새롭게 돈이 몰릴 가능성이 높은 곳은 저는 ASIC 생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바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ASIC 시대가 열린다면 과연 어떤 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될까요? 해외 기업으로는 브로드컴, 마벨테크놀로지, 미디어텍이 있고 국내 기업 중엔 투자할 만한 기업이 딱 한 곳 있습니다. 그 기업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곧 다가올 ASIC 시대,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삼성전자를 주목해야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자체 AI 칩, 즉 ASIC 개발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그 ASIC을 누가 생산할 것인가를 두고 의미 있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왼쪽 기사를 보시면 메타가 차세대 MTI-A의 2나노 공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보겠습니다. 엔트로픽 역시 삼성전자와 AI 칩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계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계적인 AI 기업들이 삼성전자를 파운드리 파트너 후보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SIC 시대에서는 결국 누가 가장 앞선 공정으로 칩을 생산할 수 있느냐가 경쟁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2나노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2나노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한 거냐 라는 궁금증을 가지실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나노는 현재 가장 앞선 세대의 반도체 생산 공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반도체는 숫자가 작아질수록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같은 면적에 집적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성능은 높아지고 전력 소모는 줄어들며 발열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ASIC은 특정 작업을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최첨단 공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를 보시면 메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트로피까지 차세대 ASIC을 위해 2나노 공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ASIC 시대가 열릴수록
최첨단 파운드리의 가치 역시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2나노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은 TSMC와 삼성전자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향후 세계 시총 1위 기업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I 산업이 성장할수록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GPU, HBM, ASIC, 그리고 첨단 파운드리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딱 삼성전자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삼성전자는 D램, HBM, 낸드,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를 모두 보유한 전 세계에서도 거의 유일한 반도체 기업입니다. 즉, AI 산업이 커질수록 여러 영역에서 동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ASIC 시대는 삼성전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자체 AI 칩 생산이 늘어날수록 최첨단 파운드리의 중요성도 함께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ASIC 시대가 온다고 해서 HBM 수요가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GPU뿐 아니라 ASIC, TPU 같은 대부분의 AI 칩에도 HBM이 함께 사용됩니다. 즉, HBM과 ASIC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는 HBM 글로벌 점유율 2위 기업이기 때문에 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주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왜냐면 삼성전자는 디램 부분 세계 1위, 낸드 부분 또한 세계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이유로 이번 2나노 공정으로 ASIC 수주가 확대될 전망이며 이는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운드리 세계 1위 기업이 TSMC잖아요. 그런데 지금 TSMC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생산 물량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TSMC의 고객을 확보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파운드리 분야에서의 점유율 상승을 의미하거든요. 실제로 메타, 엔트로픽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삼성전자의 문을 두드리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가치가 상승하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분명 세계적인 수준의 재평가가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면요. 여러분도 앞으로 주식을 할 때는요. 단기적인 급등급락보다는 앞으로 5년, 10년 뒤 반도체 산업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변화의 방향을 먼저 읽는 사람이 결국 더 큰 기회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꼭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잘 이해가 안 되면 2번, 3번 다시 한번 꼭 돌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직 채널 구독자 무료 이벤트에 참여를 안 하시거나 참여는 했는데 전산 오류로 아직 혜택 못 받아가신 분들, 이거 무료 이벤트 지금 바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전부 무료로 드리는 혜택입니다. 단타 조건 검색 시 10종이 포함된 제가 직접 집필한 주식 전자책을 드리고요. 이거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버전이고 내용 보충될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 해드린다는 조건으로 무료 나눔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렸던 종목 포함해서 그동안 제 영상에서 봤던 종목들 한번 매매를 해보고 싶은데 타점 잡고 들어가기 힘든 주식 초보자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이 방에 전부 들어오시면 됩니다. 왜냐면 구독자 전용 장중 실시간 당일 주도주 무료 공유방을 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은 전부 무료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독자분들께 한 달에 한 번 정도꼴로 제가 10배 상승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텐베거 유력 종목, 즉 히든 종목도 숨은 재료와 내용 다 공유해드리면서 특별 공개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구독만 해주시면 이거 다 받아갈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은 전부 구독 인증만 간단히 해주시면 모든 혜택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구독 인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댓글창을 열어보면요. 제가 제일 상단에 고정 댓글을 달아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이걸 클릭하면요. 구독 인증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채널을 구독했으면 5에 체크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혜택 받으실 분 성함을 기재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이름 적기 부담스러우면 닉네임도 가능하니까요. 닉네임이라도 정확히 기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필요한 무료 혜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조건 검색 식이 포함된 전자책이나 전문가 픽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정보방 참여나 아니면 대박 느낌 나는 종목을 공유해주는 히든 종목 받기나 원하시는 거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전부 다 받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중복 선택도 가능하니까 필요한 거 전부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본인이 선택한 혜택을 어디로 받아보실지 정보 받아보실 연락처를 기입해 주시는데 하이픈 생략하고 정확히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의함에 체크해 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끝이거든요. 10초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 절대 놓치지 말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이 바빠 언제 이벤트 종료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전부 무료니까요. 절대 미루지 말고 바로 참여해 주세요. 아시겠죠?